대구시가 저출생 시대 혼인율을 올려보겠다며 신천에 프로포즈 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오늘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고 있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저출생 시대의 혼인율을 올려보겠다며 신천에 프로포즈 공간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지난달에 했었죠. 프랑스에 있는 퐁네프다리아와 같은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거기서 프로포즈를 하겠냐는 겁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신천에 프로포즈 명소를 건립하려는 이유는 저출생 시대의 혼인율을 올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연인 약속의 상징인 반지를 형상화한 링 구조 형태로 프로포즈 라운지와 이벤트 부스 등이 마련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네프 다리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사업비는 총 11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대구가 결혼율이 되게 안 좋았는데 다행스러운 게 재작년 비해서 작년에 결혼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봤자 신메디 수준이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게 솔직히 이 공간을 보상하게 된 생각이고 시장님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이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청년이 처해 있는 현실은 물론 청년의 취향,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프로포즈 존에 투입될 예산 110억 원으로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나 신혼부부 전세 자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세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장소에 어떤 추억을 만들어가고 그것은 공적인 자원이 투여되지 않아도 개개인의 욕구와 니즈에 맞게 그것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행정자원을 투여를 해서 프로포즈 존을 만든다고 한들 지금의 젊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남들과 다른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젊은 사람들의 젊은 세대의 욕구에 부합할 것인가?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도 한국에선 사람에 둘러싸인 곳에서 프로포즈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인 걸 선호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제 관종이라고 부르는 좀 나쁜 말이기는 한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공개적인 데에서 좀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젊은 세대들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구시는 신천 프로포즈 존을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프로포즈하는 공간이라고 만들어놨지만 실제 아무도 프로포즈하지 않는 곳으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저희 케이블 방송은 지역 회생을 주제로 연중 기획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공적인 지자체 통합을 이뤄낸 사례 전해드립니다. 충북에선 지난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주도 통합을 이뤘는데요. 통합 청주시는 10년 새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 등 괄목할 성과를 냈습니다. 통합의 과정과 10년간의 변화에 대해 성홍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7월 1일)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자율형 통합지자체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습니다.
1946년 미 군정 법령에 따라 옛 청주군이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분리된 지 68년 만입니다. 반세기 넘도록 분리됐던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처음으로 통합이 시도된 건 1994년. 국민정부 당시 도농통합 권유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주민 의견 조사가 이뤄졌지만 청원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며 실패했습니다. 이어 2005년 2차, 2008년 3차 시도까지 번번이 무산되면서 통합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2010년, 시군 통합을 공약한 한범덕 시장과 이종윤 군수가 각각 당선하며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시민주도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2012년 6월 줄곧 반대가 많았던 청원군에서 80%에 가까운 찬성이 나오며 지루한 통합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은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청원군이 청주시를 도넛처럼 둥글게 둘러싼 형태로 인해 청주시의 확장은 물리적으로 힘들었고 산재한 농촌 지역을 발전시키기엔 행정력이 부족한 청원군이 하나의 도시로 합쳐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 후 10년, 각종 지표는 통합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경제력의 첫 번째 조건인 인구수는 외국인을 포함해 84만 1,000명에서 87만 7,000명으로 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살림살이 규모 또한 괄목할 성장을 이뤘습니다. 통합 후 처음으로 편성된 2015년 본예산 1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3조 2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통합 후 첫 긴축 편성이지만 통합 시 첫 예산보다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는 2014년 24조 5천억 원에서 2021년 38조 6천억 원으로 57% 이상,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8천억 원에서 2018년 첫 1조 원대 진입 후 2022년 1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오창 방사관 가속기와 오송 철도 클러스터 유치는 국가적으로도 청주의 지리적, 산업적 중요도가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 수도권과 인접한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신속한 교통망이 강점으로 작용,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공모 선정 등 각종 국책 사업을 따내는 성과도 냈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교통 철도 사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청주와 청원이 통합을 하지 못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 유치와 도로교통망 등의 변화도 상당합니다. 먹거리를 창출해낼 기업 투자 유치는 10년간 62조 원에 달하고 지역 사업체는 2014년 5만 7천여 개에서 2022년 9만 1천여 개로 58% 이상 늘면서 종사자 수도 31만여 명에서 39만여 명으로 27% 증가했습니다. 지역 고용률은 2014년 하반기 61.5%에서 2023년 64.1%로 꾸준히 늘면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근로자들의 원활한 출퇴근과 물류 소통을 위한 3순환로는 4개구를 25분 생활권으로 묶어줬습니다. 시내버스 공동운영이라고 하는 큰 틀이 결과적으로 청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느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청원 지역에 그래도 국가 규모의 집중 시설, 오창 방사관 가속기의 문제라든가. 통합 10년 새 손에 꼽기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성과를 낸 청주시. 10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소프트웨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구의 하나뿐인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전국에 4곳뿐인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2016년 마이스터고로 전환 후 누적 취업률이 95% 이상이며 신입생 전원 개발용 맥북을 지원하고 있으며 3학년 학생 중 10여 명을 선발해서 8주간 미국 실리콘밸리로 글로벌 현장 체험 학습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팀을 이뤄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자판기를 만드는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낮잠을 완벽하게 잘 수 있는지에 대한 다소 엉뚱한 연구도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게 회사나 큰 동아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팀을 직접 짜서 진행하는 저희만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또 새로 써보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새로 해보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게.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학생 중심입니다. 학교 측의 공지가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관련 앱을 만들어 다른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정도입니다. 교내 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고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알리모라는 앱을 개발하였고요. 학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개발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협업 능력을 키워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자격증이라던가 혹은 기타 이제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목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수업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까지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게 하고 숨어 있는 재능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아카데미로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기후변화로 상어 출몰이 잦아질 거라는 예측 때문인데 안전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남성 여럿이 끌어내려도 힘이 붙입니다. 생김새도 섬찟합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악상어입니다. 몸길이 약 2.6m에 무게는 187kg에 달합니다. 올 들어 동해안에서 발견된 상어는 모두 15마리, 이 가운데 11마리가 대형 상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어 출몰이 올 여름에는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온 상승 때문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 난류성 어종이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상어가 이들을 먹기 위해서 연안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벌써 15건이 호획되었고 수온이 올라가는 7, 8월엔 상어가 더 출현할 것으로. 연안으로 접근하는 상어는 그 자체로 위협적입니다. 1년 전 직접 상어를 목격했던 낚시어선 선장은 기억만으로도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래 그날은 막 고등어가 일제라 모이면서 정상아리 요게 다니는데 길이가 이게 보통 한 2m도 아니고 내가 보통 봐서는 한 4m 정도는 안 되겠나 하는 게 이게. 그래서 내가 손님들 보고 절대 이거 건들지 말고 물러서라고 그러되십니다. 그래 원래도 또 고등어 잡으러 한번 나가야 되는데 혹시 정상아리가 또 출몰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는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본격 피서철을 앞두고 지자체나 해양경찰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개장하는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전기 자극으로 상어 접근을 방지하는 퇴치기를 배치했습니다. 해경도 행동 요령을 홍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상어 지느러미가 보이거나 만났다면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렸다 상어가 지나간 뒤 물 밖으로 나오고 해경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시설이 부족한 간이해수욕장은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어들이 주로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활동하는 만큼 이 시간대 물놀이는 자제하고 상어를 만났을 땐 자극하지 말고 해경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칠곡군 석저급의 한 채석장이 지금보다 규모를 3배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진동 등 피해가 더 커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 일부가 누런 모래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35년간 한 업체가 운영해온 채석장입니다. 최근 이 업체는 채석장 규모를 기존 22만여 제곱미터에서 73만여 제곱미터로 3배가량 늘리는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추가 개발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석산 바로 밑에 이제 사는데 먼지가 날려가지고 이제 빨래 같은 거 이제 먼지가 많이 날릴 때는 저 빨래를 넣으려고 하면 먼지 가대 이런데 빨래 거리에 보면은 손으로 대 보면은 먼지가 많이 있거든요. 채석장이 덤프트럭 25톤이 그 2차선 도로를 다니는데 그 좁은 도로를 그러면은 저희들도 제가 승용차가 몰고 다니면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원체 큰 차가 세게 달리니까. 이곳이 채석단지로 지정되면 2055년 말까지 채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동안 업체로부터 마을 발전 기금을 받고 불편한 동거를 이어온 주민들은 또 30년을 시달려야 한다며 개발 반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채석 가루 그 밭에 논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데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피해 이걸 얘기하셔야 되지 무슨 돈 1,500만 원 그 마을에 나누면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돼요. 업체 측은 전체 개발 면적은 늘어나지만 이번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해 소음과 분진 등 피해는 커지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주민과 함께 수치를 측정하고 피해 요인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저감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본격화됐습니다. 달성군 강정보에 있는 디아크 문화관 일대를 전국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대구시는 내륙도시 대구를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수변도시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내륙도시 대구를 친환경 수변도시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인데 가장 먼저 디아크 일대를 전국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대구는 내륙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변도시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아크 일대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생태적 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인 만큼 특히 친환경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는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하원유원지 등 기존의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생태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으로 조성키로 했습니다. 하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살리는 지혜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역량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곳의 랜드마크가 될 길이 428m, 폭 5m의 관광 보행교에는 낙하분수를 내려보며 쉴 수 있는 아크베이,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아크테라스가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열린 공간인 흑못 문화광장, 달성습지와 연계한 달성 갈대원 산책로, 랜드마크, 관광 보행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아크 풍경의 창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올해 대구에 사는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84제곱미터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9.5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올해 PIR, 즉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9.5배로 집계됐습니다. PIR은 대출 없이 소득을 이용한 주택 구입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9.5년이라는 의미입니다. 9.5년이라는 시간은 대구 부동산 가격의 급등기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달성군에 살고 있는 사람의 87.8%가 군 행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군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군 추진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 효과,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로 작년과 비교하면 1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 분야가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환경 분야, 경제산업 분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달성 군민들은 지난 2년 동안 달성군이 추진한 사업 가운데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합인 유치를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2자녀 이상을 둔 직원이 정년 퇴직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자녀를 둔 경우는 1년, 3자녀 이상을 둔 경우는 2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오는 6일 서구 비원 뮤지컬에서 오페라 아리아의 밤 시리즈 그 첫 번째로 푸치니와 도니제티가 개최됩니다. 관람은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전석 무료입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이 건강을 주제로 달성 인문대학을 운영합니다. 약으로 먹는 음식 약선,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운동법 강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난 3월 폐교된 신당중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장비와 사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진관도 갖추었습니다. 지난달 대구시가 혼인율을 올리겠다며 반지 모양의 프로포즈 공원을 신천에 만들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110억 원에 달하는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결혼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진정 청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